자, 그러면 9번 문제부터 다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에서 업무용 승용차. 자, 여러분 아시죠? 승용차라고 나오면 무슨 운반구? 차량 운반구죠? 자, 구입했다. 자, 구입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라고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고 1,500만 원을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10개월 할부로 했다 그러면 할부는 외상이죠, 여러분들. 할부는 외상이 되겠습니다. 할부는 외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상으로 구입을 했으니까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외상 매입금이나 미지금 둘 중에 하나를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차량 운반구를 취득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되어야 맞겠죠. 그래서 미지급금 1,500만 원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개월 할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또 이것도 이제 연결되는 거지만 1회 할부금부터 할부금 1회부터 계속 이제 납부를 하겠죠. 10번을 납부하겠죠. 그럼 10번을 납부할 때마다 1회분씩 부채를 줄여주세요. 이제 부채가 1,500만 원이었는데 1회분을 갚았다 그러면 1회분씩 감소를 계속 해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을 가져오는 거죠. 부채가 감소됐어요. 그런데 1,500만 원 중에서 1회분이니까 150만 원만 부채 감소시켜 주시고 대변에는 현금 150만 원 해주면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외상매입금 45만 원을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자, 원래 우리가 미지급금이나 외상매입금은 항상 대변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이 이런 식으로 부채가 발생한 거니까 대변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면 방금 10번에서 했던 것처럼 원래 대변에 미지급금이 있었던 거를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변 쪽으로 가서 부채가 감소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상매입금도 원래 본래는 대변에 있는 거죠. 대변에 외상매입금이 있었는데 얘를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부채가 감소하는 거고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고 하고 45만 원을 기록해 주는 거죠. 그런데 결제를 뭘로 했느냐가 중요하죠. 부채를 갚았는데 약속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은 무슨 어음이다? 그렇죠. 지급어입니다. 내 어음을 가지고 지급했다라고 보고 지급어음 45만 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볼까요? 외상매입금이 150만 원이 있어요. 자, 그럼 원래는 외상매입금은 미지급금처럼 대변에 최초는 대변에 시작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급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지급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부채가 감소됐다는 얘기예요. 부채가 감소되었다. 그러면 차변에는 외상매입금 부채가 감소했고 외상매입금이 1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50만 원을 적고요. 이 중에서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산이 감소했고 현금이 50만 원이 감소한 걸로 적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100만 원이 나는데요. 이거는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예금의 감소, 자산의 감소도 되죠. 예금이 감소하는 것은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대변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째입니다. 우리은행에서 현금 100만 원을 6개월 후에 상환하기라고 대출을 받아왔다. 자, 여러분들 은행 가서 현금 대출 받아왔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로 현금이 들어오겠죠. 일단 자산이 증가했고 현금이 1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6개월이라 그러면 1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단기라고 표현하는 거고 대출을 받아온 것을 그러면 일단 6개월 뒤에는 갚아야 되는 거죠. 부채가 증가한 거죠. 6개월 뒤에 갚아야 되니까 부채의 증가로 해가지고 단기 차입금이라고 10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14번째입니다. 우리은행에 차입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상환했다는 말은 갚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채를 갚았으니까 대변에 있던 부채가 증가했던 것을 갚았으므로 은행에 갚았으니까 이제 부채가 없어진 거죠.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을 가져옵니다. 대변에 있던 거를 차변으로 단기 차입금 100만 원이라고 가져오시고요. 이거를 현금으로 갚았다 그랬으니까 현금이 회사에서 지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로 현금 100만 원이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어요. 자, 15번입니다.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가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은 차변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급여 120만 원. 급여가 발생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월급 나간 날 회사는 두 가지랍니다. 세무서에 낼 거 세금 따로 이제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할 때 줄 거 이제 계좌이체로 해서 보통 이제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주죠.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해요. 급여가 발생하면. 그래서 세금을 25,000원을 차감했다. 그럼 이거는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되니까 이런 돈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부채로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이달에 이제 금액을 세금을 공제하고 항상 다음 달 10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납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부채로 봅니다. 우리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봅니다. 그래서 부채의 증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금이라고 해서 117만 5천 원을 기록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15번과 또 연결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종업원한테 지급할 예수금 2만 5천 원을 세무서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럼 이거는 일단 부채로 잡았던 거를 납부를 했으니까 부채가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니까 차변에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금 2만 5천 원 적어주시고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현금 2만 5천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7번은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그럼 통장이라는 거죠. 우리 회사 통장, 보통예금 통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15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러니까 회사로 통장을 딱 열어봤더니 15만 원이 찍혀 있어요. 이게 뭐지? 이런 상황. 돈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런 예금이 늘어났으니까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로 해서 15만 원을 적어주시고 내용을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왔으므로 이걸 임시로 내용을 알 때까지는 가수금이라는 부채로 일단 설정해 놓습니다. 여기냐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다른 사람한테 다시 남의 돈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부채로 임시로 가수금이라고 처리를 해 두는 겁니다. 그럼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비유동부채. 자, 이거는 1년 이상. 그러니까 장기간 우리가 부채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세요. 성문은행으로부터 3년 후에 상환한다. 그럼 이거는 여기서 장기라는 말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고요. 300만 원을 차입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장기 차입금이 되겠고요.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이 300만 원을 처리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차입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빌렸으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겠죠. 부채의 증가로 300만 원을 적어줍니다. 부채의 증가로 300만 원을 기록해 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당사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자, 회사가 돈이 정말 없을 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회사채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해서 어떤 사채업자를 우리가 모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줄 만한
우리 회사에 돈을 출자해 줄 만한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그럴 때 발행하는 걸 회사채라고 하고 회사채를 여러분들이 발행하게 되죠. 그럼 이거는 언젠가는 그 사채업자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부채로 보는데 이거는 보통 3년 정도가 사채 상환 기간입니다. 그래서 장기 비유동부채로 보고 대변에 사채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돈은 그러면 어디로 입금받았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랬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처리를 해주죠. 자, 이번에는 당사는 사원들의 퇴직금 확보를 위해서 결산 시에 퇴직금을 설정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우리는 항상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결산이란 걸 하는데요. 12월 31일 날 결산이란 걸 합니다. 이때 우리는 매년 퇴직금을 조금씩 모아두고 갑니다. 회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우리 사원들이 퇴직할 거니까 그 퇴직금을 지급을 대비하기 위해서 결산에 되면 계속 돈을 축적시켜 놓죠. 모아두죠. 자, 그러면 이거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해서 부채를 증가를 해줍니다. 계정 과목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적어주시고요. 이거는 급여를 주는 것과 같으므로 퇴직급여라는 말을 비용으로 발생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하면서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면서 차변적으로 비용이 더 증가했다라고 보고 퇴직급여 5천만 원을 비용의 발생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 이 비유동부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전산의 2급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산의 1급 또 세무 2급, 세무 1급에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상세히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므로 지금부터 조금씩 기초 분기하는 것을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이어서 자본에 대한 것부터 공부를 해보죠. 자본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출자금이죠. 처음에 어느 회사고 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편의점을 만들든 여러분들이 만두집을 하든 분식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책상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현금도 좀 있어야 될 거고 건물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처음에 시작하는 돈을 우리는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산을 세 가지를 적어요. 현금 50만 원, 또 상품 40만 원, 그 다음에 건물 50만 원. 자, 이렇게 자산을 종류별로 차변에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전부 모아서 이거를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회사가 설립하고 개업을 하고 처음 시작할 때 금액을 자본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자본의 증가가 되는 거죠. 회사에 자본금이 이제 발생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회사를 꾸려 나가면 되죠. 운영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증가로 자본금을 14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수익 쪽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영업의 수익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죠.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보통예금을 적어야 되는데 이자가 입금되었다. 그럼 이자라는 말을 넣어서 사용하는 단어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 있어요. 이자라는 단어를 넣어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에는 이자 수익이 있고 이자 비용이 있답니다. 그럼 입금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자 수익인 거죠. 그럼 여러분 아시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거래 판례서에서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15만 원 적어주시고 차변에는 보통예금이라고 적는 거죠. 보통예금 15만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2번 보세요.
도림상해라는 거래처가 있어요. 거래처. 우리 회사의 거래처인데 우리가 돈을 빌려줬죠. 그래서 대여금 이자 3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이번에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의 자산의 증가, 현금이 3만 원 증가했고요. 이자를 받았다. 자, 똑같이 이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자 수익 3만 원을 적습니다. 대변에 적는 이유는 아시죠?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대변에 기록해라 했어요. 자, 상품 중개 수수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여기서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되고 10만 원을 적겠죠. 그 다음 수수료를 받았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수수료 수익이라고 하고 10만 원을 적어줍니다. 수수료 수익이라고 하고 10만 원을 적어주죠. 그래서 수익의 발생으로 봅니다. 자, 4번입니다. 건물 임대에 대한 집세.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집세네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입금되었다. 그러면 자산이 증가했는데 무슨 예금이 증가했다? 보통 예금이 3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적어야 될 건 뭘 받았냐? 예, 임대료, 집세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료가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임대료 수익이라고 해서 임대료가 수익이 되죠. 그래서 임대료라고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겠어요. 5번입니다. 빈 박스 폐품을 매각했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현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17,000원을 적고요. 이렇게 빈 박스나 폐품을 팔고 남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잡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잡이익이라고 합니다. 잡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이익 17,000원 하고 기록하시면 되겠어요. 자, 6번입니다. 당사 보유 주식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한다 그랬죠?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런데 50만 원을 60만 원에 매각 처분했다. 50만 원짜리를 60만 원에 매각 처분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다는 얘기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에서 자산을 감소시켜 주죠. 이때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였느냐? 50만 원짜리라 이거죠. 50만 원이 이 단기 매매 증권 값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60만 원에 팔았고 돈은 동사의 당점수표. 여러분들 동사가 뭐냐? 거래처라는 거죠. 거래처. 자, 그러면 이 당자수표의 주인은 거래처였던 거죠. 우리가 아니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현금이라고 하고 60만 원을 처리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10만 원의 이익을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양쪽이 동일하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하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처리를 해주세요. 자, 7번입니다. 자, 필요 없는 비품입니다. 자, 비품을 20만 원이었는데 25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일주일 후에 받기로 했다. 자, 일단 처분이라는 건 비품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품에 20만 원을 적어주시고요.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 일주일 뒤에 받기로 했다. 그럼 결론은 외상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팔았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나 또는 미수금을 써야 됩니다. 팔았을 때는 외상 매출금 또는 미수금. 근데 지금 대변을 보면 비품이라고 나왔죠. 상품이면 외상 매출금, 비품이니까 여기는 미수금이라고 적습니다. 미수금 25만 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20만 원짜리를 25만 원에 팔았으므로 우리는 5만 원의 이익을 보았다라고 처리를 하죠. 이거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라고 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용에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업원 조성모의 월급. 자, 월급은 급여입니다. 자, 비용이죠. 급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급여라고 해서 150만 원을 적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는 4대 보험을 공제하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거를 우리는 4가지를 우리는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공제하죠. 소득세 8만 원을 차감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이런 돈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금.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급여를 주면서 공제해 둔 돈, 이 차감해 둔 돈을 다음 달 10일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단이나 이런 곳에다가 납부를 꼭 해주셔야 돼요. 납부를. 그래서 일단 부채의 증가로 기록을 합니다. 그럼 이게 15만 원인가요? 모두 합쳐서 15만 원이죠? 그러면 이 15만 원을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현금 135만 원을 나머지를 지급하면 되겠죠. 자, 복리후생비를 한번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식대금. 잘 봐두세요. 회식대금, 또 회사 작업복, 야유회비, 직원의 조의금, 여러분들 홍길동 축의금, 일찍비, 비상의약품, 명절 선물 이거는 종업원을 위한 경비자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사에 노력해 주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러한 내역으로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보시면 각종 이런 내역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내역들로 나오면 이걸 여러분들은 표현할 때 복리후생비라고 하시면 돼요. 복리후생비. 잊지 마세요. 그럼 이것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모두 합쳐보시면 240만 8천 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회사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용카드는 미지급입니다. 자, 미지급이죠. 그래서 240만 8천 원을 기록해 줍니다. 신용카드는 여러분들이 먼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한 달 뒤에 카드 회사에서 청구서가 오잖아요. 그때 가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거는 미지급이다. 일단 해놨다가 나중에 정말 결제할 때 그때 이제 예금이나 보통 예금이나 현금을 지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매출처 직원을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건 거래처 직원이죠. 거래처 직원한테 지급한 내용입니다. 담당자와 저녁 식사를 했고 개업을 축하 화분을 보냈고 거래처 직원의 축의금을 줬고 거래처 직원에게 추석 선물을 명절 선물을 우리가 만약에 주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접대비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상이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 매출처 직원이었으므로 이거를 접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합치면 57만 3천 원이고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현금 57만 3천 원 하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걸 여비교통비라고 하는데요. 종업원의 업무를 보러 나가죠. 지하철을 이용권 4,800원 사용했고 버스카드를 11,000원을 했다.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이거는 무슨 비다 이거죠? 여비교통비. 그러니까 업무를 보러 이렇게 나가면서 바로바로 우리가 교통비 지출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는 여비교통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15,800원이고요.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현금을 지출했겠죠? 그럼 대변에 자산의 감소로 현금 15,800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출장 갈 때가 있죠, 여러분들. 출장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출장을 갈 때는 처음에 출장 갈 때는 얼마를 지출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출장을 갈 때는 가지급금이라고 해둡니다. 그런데 자, 출장을 갔다 와서 정산을 했답니다. 정산을. 그래서 왕복 교통비, 숙박료, 그 다음에 식대 이렇게 해서 지출했어요. 그럼 이거는 전부 확실하잖아요. 어디에 지출했는지가 확실히 나왔으므로 이거는 여비교통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비용이니까 차변에 여비교통비라고 기록을 하죠. 그럼 모두 합쳐서 얼마냐? 18만 원이다 이거죠. 자, 18만 원을 교통비로 지출했어요. 근데 회사 사원이 가져간 출장비는 가지급금이라고 반대로 적는데 여기가 20만 원을 가지고 갔으므로 2만 원이 남았지 않을까요? 이거는 현금으로 회수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2만 원이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신비를 한번 봐보죠. 자, 이런 걸 말하는데요. 핸드폰 요금, 우편 및 엽서, 인터넷 모바일 사용료, 전화 요금, 등기 우편료라고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돈이 나오면요. 차변에 이거를 통신비라고 하십시오. 통신비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통신비는 얼마냐? 57만 8,600원이 되겠죠. 전부 합치면 57만 8,600원이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57만 8,600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수도광열비라고 합니다. 자, 어떤 걸 수도광열비라고 하느냐? 난방용 석유,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그 다음에 난방용 가스 이런 걸 우리는 수도광열비라고 표현합니다. 수도광열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용이니까 차변에 수도광열비라고 하시고요. 27만 4천 원인가요? 그래서 27만 4천 원 적어주시고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 계좌 이체했다 그랬으니까 보통예금이 감소한 거죠. 27만 4천 원 하고 적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자, 세금과 공과금은 승용차의 자동차세, 화물차 면허세, 조합회비, 상공회의소회비, 건물재산세, 교통환경부담금, 적십자회비, 수입인지 이런 그 내역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런 것 중에 나오면 이거는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세요. 세금과 공과금 이것도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7만 원이죠. 전부 합치면 77만 원이 되고요.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랬으니까 현금 77만 원 하고 적어주세요. 자, 8번입니다. 자, 이런 건 우리가 임차료라고 표현합니다. 임차료라고. 자, 상품 판매를 위해서 점포를 임차했다. 가게를 임차했다는 거죠. 빌렸고 거기에 집세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어요. 그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30만 원이고요. 집세를 지급하다 그러면 이거를 임차료라고 해서 30만 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봉고차를 예를 들어서 렌트했다 그러면 렌트료 주죠. 여러분들 어디 여행을 가신다든지 그러면 렌트를 하게 되는데 이런 렌트료도 임차료로 우리는 봅니다. 임차료로.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40만 원을 줬고요. 자기하수표 그러면 이건 현금이죠.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40만 원 하고 적어주세요. 자, 이제 수선비라는 거죠. 사무실 에어컨을 수리하고 수리비. 자, 에어컨 수리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선비라고 하세요. 2만 원 적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감소한 걸로 2만 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품 판매 계약에 따른 계약 이행 보증 보험을
대한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이것도 비용이죠. 그래서 보험료라고 여러분들이 30만 원을 적어주시고요. 대변에는 현금이라고 한 다음에 30만 원을 적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차량에 관련된 겁니다. 차량에 관련된 거. 화물차에 유류대금을 지출했다. 오일 교환을 했다. 트럭의 정기검사비다. 승용차의 주차요금이다. 자동차 수리비 들어갔다. 승용차 세차비가 들어갔다. 그럼 이런 걸 우리는 전부 묶어서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이걸 전부 묶어서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죠? 23만 1,000원이 되죠. 그래서 23만 1,000원을 적으시고 대변에는 현금 23만 1,000원 하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반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자, 배달료, 판매 상품에 대한 배달료를 천안 화물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이거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배달료를 냈으니까 이런 걸 운반비라는 비용을 적습니다. 자, 운반비 2만원, 대변에 현금 2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서인쇄비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업무상 필요한 이런 도서 구입 등을 하는데 책을 샀다든지 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업무 서식을 인쇄 제작을 했다든지 또 사진을 현상했다든지 날인용 고무인을 제작했다든지 명함을 제작했다, 신문 구독료를 줬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도서인쇄비라는 비용을 적으세요. 도서인쇄비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20만 1,000원이죠. 그 다음에 현금 20만 1,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건 소모품비라고 합니다. 자, 사무용 장부나 볼펜을 구입했다. 이렇게 시험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소모품비 3만 원이라고 하시고요. 대변에 현금 3만 원이라고 적어주세요. 또 형광등이나 청소용품을 샀다. 이럴 때도 소모품비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2만 원 적고 대변에 현금 적었으니까 2만 원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수료 비용을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말하죠. 도난 방지 장치 관리 유지비, 전기 안전관리 유지 보수료, 법률 자문 수수료, 온라인 송금 수수료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걸로 적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 얼마죠? 예, 모두 해서 수수료 비용은 52만 3,50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52만 3,500원. 대변에는 현금 52만 3,5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모집 광고를 했습니다. 직원 채용 모집 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줬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광고료가 나오면 이거를 광고 선전비라고 하시고요. 70만 원을 적고 자기야수표 말씀드렸죠? 현금이라는 거 계속 제가 말씀드려왔죠? 그래서 현금 7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폐기물 처리 비용. 여러분들 이제 잡동사니 같은 건 이제 회사에 이런 불필요한 이런 그 처리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걸 팔았다라고 하면 잡비라고 우리는 적어요. 잡비. 그래서 2만 원 적고 현금 2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업의 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여기도 자 보면 시티은행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자, 이자가 나오면 이자를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이 있다고 했어요.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빌려온 돈입니다. 우리가 돈을 회사가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이자를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32만 원 적어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인출했다라고 보고 자, 보통예금에서 32만 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KBS 방송국에 수재의원금을 당자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럼 우리가 KBS 방송국에 낼 게 뭐 있을까요? 그쵸? 기부금이죠. 이런 건. 수재의원금은 수재민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어떤 재난을 당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지출하는 걸 우리가 이제 기부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부금 이런 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봅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보고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랬으면 당자예금이라고 하고 30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이런 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 시험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이자 비용, 기부금 이런 건 영업, 그러니까 비용은 비용인데 영업의 비용이라는 얘기죠. 영업의 비용. 그 다음 현금 10만 원을 도난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도난당했다 그러면 잡손실이 되겠고요. 10만 원이죠. 그럼 도난당했으니까 현금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10만 원을 해줍니다. 자, 중고자동차 90만 원을, 그럼 자동차는 차량운반구죠. 차량운반구를 처분했다. 그럼 처분했다는 것은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팔았으니까 자산의 감소로 차량 운반구 하고 90만 원을 기록해 주시고요. 자,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하다 그랬으면 외상입니다. 일단 나중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외상이 되는데 여기가 차량 운반구니까 뭘 적는 거죠? 미수금을 적는 거죠. 그런데 얼마에 팔았냐? 60만 원에 처분했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30만 원은 회사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차량 운반구라는 것을 유형자산으로 봐요. 유형자산. 그래서 이거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잡손실, 우리가 많이 나오는 단어들인데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거는 우리가 비용은 비용인데 영업과 상관없는 무관한 영업의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한다는 것을 잘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분계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을 수록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초 분계 연습이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더 여러 가지를 풀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대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연습장에 놓고 차변, 대변 연습 대신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듯이 왜 이게 차변에 와야 되고 왜 대변에 와야 되는지는 거래 판료서를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이런 내용일 때는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인지 금액은 얼마로 정할 것인지 이런 것 등을 반복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말씀드립니다. 반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의 문제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학습 정리를 통해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보세요.